사주가 좋고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실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정 자연치유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많이 듣는 얘기죠. 사주를 통해서 건강을 알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년월일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어떤 질병에 어떤 운세, 나의 미래, 직업, 성격,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 조금 집약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정해진다고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주에 태양이 있고 가까이에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목성, 화성, 토성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는 5개의 행성을 오행이라고 부르면서 목화, 토, 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음과 양으로서 이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이해한 것이 사주입니다. 우주의 행성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변화되는 순간에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난 거고 그 시점을 표현한 것이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어떤 걸 주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모양, 운세,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행성에서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의 다양성이 갖고 있습니다. 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과 가깝다 보니 제일 차가운 성격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금성은 금의 성격, 그리고 목성, 화성, 토성이 각자의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에너지의 성격을 부여받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행성들의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많이 받고 태어났으니까 어떤 모습을 띠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주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좋고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주는 내가 태어났었을 때 에너지의 모양이고 어떤 정해진 틀이에요. 자, 쉽게 얘기 한번 들어보면 내 사주는 페라리 차 같은 모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와 좋겠네. 그러지만 이 페라리를 갖고 아스팔트 길을 달릴 때는 너무나 싱싱 달리고 재밌겠죠. 반대로 트랙터라고 하는 이 차가 아스팔트 길에서는 느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지만 논두렁길이나 모래바닥에서는 페라리보다 더 강한 효용을 보이죠. 즉 우리는 목화, 토, 금수의 에너지를 가진 모양새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흐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절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질환을 갖는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잘 대비하도록 하는 게 명리의학의 의미입니다.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목성의 길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은 간의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피곤함을 몰라요. 아주 체력 대장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술도 잘 먹고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성질도 잘 내고 왈가왈가하지만 간의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피로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위장의 기능이 위축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소화력은 반대로 부족해가지고 뭘 먹으면 맨날 체해요. 그리고 위산의 조절이 안 돼가지고 툭 하면 속이 쓰리다, 신물 넘어온다, 뭐만 먹으면 체한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술은 잘 먹는데 음식은 잘 못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사주 구성으로 파악한 장기들의 강약대소는 평생의 건강에서 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게 가장
가장 큰 효용입니다. 간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하니까 과로를 하고 운동감에 있어서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늘 잘 다치고 오히려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음주함에 있어서 주량을 자랑하고 과함으로 좋은 간을 오히려 빨리 망가뜨려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더 심하면 지방간, 간암, 간경화로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좋은 간의 기능을 오히려 너무 남용해가지고 제 몸을 해치는 아주 나쁜 케이스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 음식을 천천히 조금씩 골고루 먹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속이 아픈 것들을 대비해서 절대 무리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부족함을 인지하고 음식을 조절하다 보니까 과식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위장은 튼튼해지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실망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강약대소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모양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잘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은 오히려 그걸로 인한 큰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고 심지어 사망하게 되고, 반대로 평생을 허약해서 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기 때문에 장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명리의학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살아가는 계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대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중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좋고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운은 그냥 흘러가는 계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각자 체질마다 좋아하는 계절에 호불호는 있지만 그 계절이 반드시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 사람이 인생의 봄이 됐어요. 자연은 봄에 따스한 기운을 받아 겨울에 움츠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의 모습들이 내 인생에서 내 건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대운 시기를 생활할 때는 봄의 성격을 가진 질환이 그 사람에게 잘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평소 잘 살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괜히 피곤해, 그리고 비염도 시작되고 축농증으로 고생을 해.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로 화도 잘 내고 몸이 이전과 달리 왜 그러지 하는 것들을 사람은 자연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기에 인생의 봄철 대운에서 몸의 질병도 봄에 걸리기 쉬운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추운 겨울의 대운을 지니는 사람은 몸이 차갑게 느껴져요. 손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 손발에 쥐도 잘 나고 손발이 시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차면서 생리통도 갑자기 심해지고 허리가 차고 무거움을 호소하면서, 이런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각종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오랜 기간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겨울이라는 추운 시기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 몸이 금방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흔히 사람의 체온이 평균적으로 36도 5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체온계의 수치와 다르게 우리는 몸이 뜨거운 사람, 몸이 찬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몸은 체온계의 측정과 달리 성격과 몸의 병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몸의 차갑고 뜨거움을 분명하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격과 병에 이르는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열로 인한 병이 오기 쉬워요. 늘 열이 지나쳐서 몸을 태우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찬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냉으로 인한 병이 오기 쉬워가지고 늘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더위와 추위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죠. 또 그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객관화돼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명리의학을 통해서 일부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명리의학은 음양오행이라는 이론 체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질병을 해석하는데 아주 놀라운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현미경으로 보이는 질환은 병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차고 더운 곳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균형을 상실했을 때도 아픔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은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신경성 아니면 스트레스성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잘 안 낫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서 남은 시간을 굉장히 불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명리로 파악하는 질환은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식사 후에 왜 나만 잘 체하지? 나만 식중독이 와? 한여름에 다른 사람은 다 더운데 나는 오히려 추워. 또 혼자 겨울에 열이 올라가지고 땀 흘리면서 막 갑갑해도 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리의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각종 의학 검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질병을 해결하고 또한 미래에 올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의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죠. 명리의학을 하면서 흔히 우리는 미신이다 아니면 이건 뭐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미리 질병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섭생을 잘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무병장수를 하는데 그 조금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로 이제 조금 더 개별적인 예를 들으면서 명리의학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한 편 한 편들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닥 재미는 없지만 다음서부터 실내를 들어가면 훨씬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